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7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내용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그 영향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역사상 신고점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사실 요 신고점 근처에서 주요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경기부양책 1조 9천억 불, 그 다음에 또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조 2,500 불에서 3조 불 사이. 이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수는 옛날 트럼프 대통령 감세 때보다 아주 굉장히 핫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만 경기 부양책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오르니까 차익 실현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이 경기 부양책이 시장의 영향이 매우 제한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도 경기부양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2조 2,500 불인데 거기서 증시세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시장이 더 상승하는지 안 할 건지 이 부분은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증시세 부분에서 참 재미난 얘기 있어요. 옐런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증세를 위해서 법인세를 21%에서 28% 올리는데, 그 정도까지 올리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감세한 나라들도 전부 다 올려야 돼요. 그러면 전 세계가 결국 증세 쪽으로 가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네만 하면 될 건데 다른 나라도 종용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따라가는 나라가 생기죠. 따라가는 나라가 생기게 되면 이제 전 세계가 증세 쪽으로 가게 되고, 증세 쪽으로 하면 주가가 살아날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시장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어저께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IMF에서 올해 그 경제 성장률을 좀 전망치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재미난 게 3개월 만에 올렸다는 거죠. 3개월 만에 올리면서 5.5%에서 6% 정도를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 백신 접종이 되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재봉쇄하고 있고, 미국도 일주일 동안 평균 확진자 6만 명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답니다. 참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회복된다고 해서 IMF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맞나요? 사실 금요일 날은 3월 고용이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도 나와요. 내년 12월 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기준금리. 왜냐하면 고용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고용이 좋아지면 경기 회복에 대한 말도 틀리진 않죠. 이런 부분을 본 상태에서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밋밋합니다. 물론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굉장히 핫하게 오르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 미 국채가 좀 내려왔어요. 1.7에서 1.658 정도로 밀렸죠. 그래서 약간 이제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국채금리가 내려오면 주가가 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좀 약간 눌렸죠.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서 느껴야 될 것은, 결국 그 증세 부분, 또 고용 부분,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고용이 좋은데 왜 시장을 발목 잡아? 경기 부양을 못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해서 못하기보다는 이제 회의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양책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옐런의 법인세 인상으로 해서 시장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미국장 보면 주봉상으로는 그대로죠. 어제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차트를 주봉에서 그려놨는데요. 고점 연결하게 되면 요 지점에서 꼭지가 나왔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면서 요 연장선을 돌파해서 가다가 결국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던 시장이 다돌리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끝난 파동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파동 연결한 선에서 세 번째 파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자리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내려가도 상관이 없는 자리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미국이 완전히 꽉 찬 상승이냐라고 본다면 주봉상으로는 좀 남아있다. 월봉상으로는 약간 돌파가 되는데 그것이 후행 스팬상으로
연장선까지 있다. 그것까지 계산해 보면 주봉의 그 추세선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어제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원달러가 많이 빠졌어요. 한 6원인가 정도 빠졌는데 주가가 별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게 반영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도 금리가 내려오는데 주가가 더 못 가고 내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원달러 약간 눌리면서 주가가 또 다른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달러가 눌리게 되면 강세로 바뀌게 되면 사실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사실 원달러가 기술적으로는 일봉상으로는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갔어요. 어저께 이제 8원 10전이 빠졌네요. 그래서 1120원이 살짝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저께 61선까지 거의 61선 근접까지 몰리면서 후행 스팬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달러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주봉상으로 보면은 일단 20주선 위에 있고요. 월봉상으로 보면 아직 5월선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견조한 흐름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시장을 좀 면밀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원달러가 만약에 더 눌려서 1100원대가 깨버리면 주가는 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달러가 만약에 이 근처 어딘가에서 바닥을 딛고 올라서면 이건 페이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외국인이 4일 연속 순매수를 합니다. 외국인이 4일이 뭐 중요하냐, 뭐 이따가 판 것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동안 안 들어왔는데 4일이나 들어왔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요 근래 외국인들은 3거래일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3거래일 동안 이빨이 들어와서 한 2조 정도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 사고 또 다시 나오고 그게 한 3번 정도 있었고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외국인들이 진입하는 모습이죠. 일자별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와, 이렇게 보면 막 하루 빼놓고 많이 산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들어온 게 어디서부터 들어왔냐면요. 코스피로 보면 코스피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3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10일 기준으로 이 누적으로 보면 또 2조 5천억이 또 됐습니다. 3월 11일을 기점으로 4월 6일까지 보면요. 3월 10일부터 4월 1일까지 보면 또 2조 4천억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인들이 요즘 들어왔던 금액 맥스 2조 4, 5천억 정도까지가 어제부로 또 들어왔다라는 거. 근데 선물은 누적으로 다시 7조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7조가 넘어 7조 중반대가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로도 매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뭐 상당히 생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3번 연속으로 들어온 게 2조 4천억, 5천억, 뭐 적게 2조 뭐 이렇게 들어왔다고 했었는데 그 돈이 또 단타 형식으로 들어온 돈이라면 조만간 또 물량이 나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종목이 다 어디로 들어왔냐면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가 사실 오늘 실적 발표를 해요.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8조 7천억, 영업이 8조 7천억, 맥스 뭐 10조 뭐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주요 항목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이제 전자회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뭐 핸드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그렇죠? 반도체도 있고 막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반도체 중심이냐, 핸드폰 중심이냐, 가전 중심은 아닐 거고요. 둘 중에 하나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핸드폰 중심이라도 전체 실적은 좋으니까 뭐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세계 시장의 지금 흐름은 슈퍼 사이클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미국 백악관에서 반도체 투자, 공급 투자, 뭐 그 상황으로서 반도체 시장을 지금 계속 이 판을 키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백악관에 들어와라 회의하자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또 기술 격차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뭐 이런 상황이라면 반도체 전체 실적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실적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쪽에서 좀 밀리면 좀 부담으로 시장에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일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 장대양봉이 나오냐 음봉이냐 나오냐 중요한데 양봉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아직 60일선을 기울고 있고요. 다만 5일선과 60일선은 골드크로스가 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과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뭐 지금 10만 전자 가냐 안 가냐 뭐 얘기가 많은데 좀 더 지켜보시면서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동안 외국인은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는데 소폭 사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근데 그것이 뭐 더 올라간다? 그 의미가 사실 코스피에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적게 사고 많이 팔고 적게 사고 많이 팔고 했던 그 미국 외국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지금 들어오는 것이 또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